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빠른 템포로 영상을 올릴 이유는 특별하게 없는데,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이제 찍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도 터지고, 그리고 뭐랄까, 그 전에 이제 계속 바닥을 기던 주가가 오늘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수치를 좀 달성을 했고, 물론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어떤 현대인프라코어가 뭔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에 그 현대인프라코어 이제 23년 성과 리뷰와 24년 관련돼서 이제 IR이 예정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행사여가지고 좀 관련해서 IR 담당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켰고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전화를 한 배경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주주총회를 몇 번 가봤는데, 주주총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해진 어떤 서술에 의해서 뭔가 좀 기록용으로 해야 되는 어떤 약간 롤플레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제 막 미국에서 막 워렌 버핏이나 막 찰리 먼거가 주주 서신들처럼 뭐 이렇게 모아놓고서 막 정말 질문 쿨하게 받고 대답하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형식적이고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주총회를 몇 번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주로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회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IR을 좀 참석하고 싶어서 좀 개별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었고, 답신이 없어서 이제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었고요. 일단 저는 개인 투자자기 때문에 좀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전화 받아주신 분이 IR 팀장님, 저랑 아마 안면이 한 2번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튼 통화된 김에 오랜만에 좀 이것저것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 이번에 실적 잠정 공시 결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1, 2, 3분기는 분기별로 실적이 나왔고, 4분기 토탈로 해가지고 이제 2023년 통합 실적이 나왔는데, 숫자를 역산해 보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낮게 나와서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왜 숫자가 그런지를 물어봤어요. 뭐 구체적인 거는 2월 2일에 이제 IR 끝나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겠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시 기준이 조금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랑 이제 연구비 등 각종 이제 비용적인 부분, 회사 운영을 하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4분기에 좀 많이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연초 또는 전년 연말에 우리가 목표라는 걸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트래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악성 부채나 재고들 같은 거 떨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여튼 4분기에 좀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마이너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마 좀 집행을 한 것 같다. 1, 2, 3분기 때 조금 비용 집행을 왜냐면 실적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니까 떨지 못했던 비용에 대해서 4분기에 이제 토탈로 떨었기 때문에 4분기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답변을 받았고, 좀 자세한 거는 IR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게, 이번에 이제 실적 보면은 부채 비율이 좀 현저하게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2022년 관련해서 2023년 목표 비전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 순차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인프라코어가 한 1조 2천억 정도 있었던 순차입금을 어찌됐건 재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조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IR 팀장님한테. 이거 죄송한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순차입금 1조 이하로 하는 거는 목표 달성했냐 했더니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한때 이제 피눈물 흘렸던 그 유상증자조차도 어찌 보면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어떤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재무적으로 좀 부채 비율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배당 관련해서 배당은 당연히 나올 거고, 배당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분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총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좀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이제 4월 달에 작년 거 배당을 받으셨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은행 적금 들던 아니면 이렇게 배당 소득을 받던 이자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15.4%를 떼요. 예를 들어 내가 배당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모조리 받는 게 아니라 15.4%를 뗀 한 940만 원 정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배당은 그 세금을 안 떼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재원을 이제 주주 환원으로 해가지고 따로 한 3천억 정도를 빼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물지 않고서 그 줄 수 있는 어떤 자금을 회사에서 따로 빼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배당 소득세 안 떼냐고 했더니 그거는 떼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부분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배당 나기 전에 이제 주식 갖고 계셔서 올해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나오시는 배당 금액 그대로 세금 없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배당 1,000만 원 이상 받는데 15.4% 대략 뭐 거의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200, 300 할 수도 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여튼 좀 많진 않지만 이런 것도 세이브가 된다는 거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지금 퍼가 굉장히 낮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뭐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가 돼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글로벌 파이오니어 그룹인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정고점을 계속 달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건설기계라는 게 내수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그 건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사실은 캐터필러는 막 역사적 정고점을 가는데 우리는 계속 바닥을 치는 게 의아하잖아요. 그것도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IR도 이제 사태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튼 뭐 회사가 주가를 뭐 올렸다 내렸다 사실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찌됐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연기금 이쪽 섹터 담당하시는 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연기금 투자하시는 담당자분께서 아무래도 좀 굉장히 많이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비중 좀 많이 빠졌잖아요. 외인이랑 연기금 비중 많이 빠졌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가 되면 다시 또 담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 IR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저평가 받았던 모든 요인들이 해소돼 가고 있는 과정. 예를 들어 이제 두산이었을 때 그 두산의 어떤 가장으로서 영업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쓰지 못하고 계열사 지원의 명목으로 좀 돌렸던 부분, 그리고 그만큼 회사에 재투자가 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 좀 많이 지연됐던 부분, 현대건설기계와 합병은 아니지만 같은 계열사가 같은 소속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은 부분 등등, 소리 하나하나 이제 주가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좀 더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뭐 희망회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으로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짧게 왔다 짧게 가신 분, 저번 제 영상에서도 어떤 분이 되게 단기적인 어떤 흐름과 뭐 그런 차트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물어보시던데, 전 그런 거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주린이고, 다만 이제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은 여튼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잘 버는 회사인데 돈을 잘 버는 만큼 주가가 고평가를 받는다던가 좀 너무 위험할 정도로 거품이 꼈다던가 그런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또 배당도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 금요일 IR 결과 기다리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표, 그리고 또 2024년도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혹시 뭐 거래량 터졌을 때, 터졌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거래량 많이 실렸을 때 좀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저처럼 좀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찌됐건 이 가격에는 절대 못 나가실 것 같으니까 저랑 같이 기다리시면서 좀 좋은 결과 보자고요. 그래서 정리를 가볍게 다시 한번 하자면은, 4분기 실적이 망가진 이유는 공시기준 변경과 연구비 등 비용 책정 부분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순차입금 1조 미만은 달성을 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부채율이 굉장히 현저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배당률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없다. 그리고 퍼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로 평가되지만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 등 각종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들과 원활하게 업무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딱 끝내고 끄려고 했는데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또 못 끄겠네요. 이게 또 운전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어찌됐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뭐 잠깐 딴 데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주행한 동안에는 항상 이제 전방 주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후방도 보고 측방도 보고 조운전 잘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까는 딱 껐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늦춰져가지고 이제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만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빨간불 기다렸다가 꺼야 되니까 조금만 더 키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정말 많이 피곤하네요. 제가 요즘 위스키에 빠져가지고 위스키를 열심히 사고 있는데, 그 먹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위스키라는 게 소주처럼 깠다고 다 먹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까서 한두 잔 먹는 정도니까 보통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나눠서 먹어요. 근데 사는 거는 자주 사니까, 제가 이번 설 명절 세트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위스키를 저번 달 이번 달에서 한 15병 정도는 산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0병은 넘게 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맥켈란이라고 해가지고 위스키 쪽에서 치면은, 차로 치면은 벤츠 같은 느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은 좀 약간 고가 브랜드 중에서는 최고, 맥켈란이라고 하는 거 15년 산을 샀는데, 저는 이제 수집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의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넘어가면은 따기가 조금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맥켈란 15가 롯데마트에서 19만 9천 원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못 참는다 해가지고 원래도 사고 싶었던 거를 샀는데, 위스키 진짜 좋습니다. 위스키가 좀 아쉬운 거는 좀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 좀 어려운 술. 왜냐면은 콜키지가 되는 음식점에 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스키는 반입이 안 되는 곳도 왕왕 있어요. 보통 포도주까지는 와인까지는 조금 받아주는데, 콜키지를 주던 안 주던 위스키는 좀 이게 콜키지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모르겠어요. 스피릿 쪽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집에서 거의 먹고 있는데, 가끔 이제 콜키지 프리 되는 데나 콜키지 되는 데 가서 지인이랑 먹고 그러는데 위스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빨간불이 왔네요. 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뭐 움직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좋게 생각합시다. 안녕.